그 산스크리트 동사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표, 이 표를 꺼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책을 읽으면은 더 복잡해요. 책을 읽으면은. 여러분 명사 변화 같은 경우에, 명사, 형용사 변화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를 꾸미는 말인데 그 명사의 성수 격변화에 맞춰가지고서 변화시켜서 꾸민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꾸며지는 명사가 여성이면은 형용사도 여성으로 변화를 해요. 형용사는 성수격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면 남성 변화하고 중성이면 중성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칭도 어떻게 돼요? 이제 인칭이 아니고 저 단수를 꾸밀 때가 있고 양수 꾸밀 때가 있고 복수 꾸밀 때가 있고 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꾸며지는 말의 격이 8가지가 있죠. 8가지. 그 곱해 보면은 3, 3은 9에다가 9, 8, 72 7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형용사가 하나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살바가 이제 일체의 모든 이런 뜻인데 이런 형용사가 하나 있을 경우에 문장 속에서 그 형용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그 7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딱 지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겹치는 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딱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별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명사, 형용사 변화는 상당히 힘들죠. 격이 있고 성이 있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 이 복수하고 단수 두 가지만 있죠. 그럼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복수를 쓰지 않아도 돼요. 원래 선조어법에서 뭐 저기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기 학생이 많이 있네 이렇더라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실제는 단수 하나만 있더라도 말이 되기 때문에 성은 없고 단수 하나만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격은 뭐 8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 8가지 정도 형용사, 형용사 아니고 명사 격변화해서 8가지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을이 붙었나, 아니면 가가 붙었나, 은는이가 이제 금방 감별할 수 있는데 8개 중에서 하나만 딱 이제 골라내면 돼요. 조사에 따라서 우리말 같은 경우에 티베트어 같은 경우는 또 더 쉬워요. 격이 더 작아요. 우리말보다 더 쉽기 때문에 티베트어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 하게 되면 알겠지만 아주 배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8가지 중에서 하나만 감별을 해내면 되는데 이 범어는 72가지 중에서 감별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의미가 그것보다 정밀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동사의 경우에는 72가지 뭐 한 100가지에서 이렇게 감별하는 게 아니고 몇 천 가지에서 하나 딱 감별해서 돼요. 이게 한 1200, 2000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문법인가 이걸 딱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동사가 사전에 나오는 형태가 있고 사전, 범어 사전에 나오는 형태가 있고 문장 속에서 쓰이는 형태가 있어요. 사전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어근이 나오죠. 어근. 그리고 글자. 어근이 분배되어 있죠. 이 어근이 몇 개쯤 된다는 얘기했죠? 몇 개? 한 2,000개 정도. 범어는 한 2,000개뿐이 안 됩니다. 어근. 그러니까 범어로 어근을 다하뚜라고 합니다. 다하뚜. 근데 이 어근이 문장 속에서는 어근이 안 쓰이죠. 그래서 어근이 변화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마치 뿌리에서 식물의 뿌리에서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가 이제 이 어근이에요. 줄기가 나와 있대요. 일단 식물이 자라내면은 그렇듯이 어간을 먼저 형성해야 돼요. 어간. 스템. 그래서 줄기예요. 어간. 말의 줄기죠. 어간. 그 다음에 실제 쓰일 때는 여기에 다시 또 어미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완벽한 이제 그런 문장 속에서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나무도 뿌리만 있으면 또 이게 나무답지가 않아요. 줄기만 놔도 안 돼요. 가지까지 달려야 되죠. 이 밑자를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이제 어미 이렇게 해서 어미. 어근에서 어간을 형성하고 어간에 어미가 붙어가지고서 이것이 문장 속에서 이제 실제 활용되는 형태가 됩니다. 활용으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어근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어근 중에 하나가 가다. 감하면 가다예요. 우리말과 비슷하죠. 가다예요. 감인데 이게 어간이 될 경우에는 가차 이렇게 바뀌어요. 가차. 이러면 이제 문장 속에서 쓰이는 형태예요.
문장 속에서 가차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가차만은 쓰이지 않아요. 가차만은. 어휘까지 붙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실제 발견되는 그런 활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 어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참이 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간다. 내가 지금 간다. 그러니까 현재 직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다가 현재 직설법 1인칭 단수 현재 그 다음에 직설법 이렇게 얘기해요. 1인칭 단수. 만약에 당신이 간다 할 경우에는 가차시 시가 붙어요. 가차시.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그것이 간다 할 경우에는 가차 띠가 붙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인칭에 따라서 이건 2인칭, 이건 3인칭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간다, 네가 간다, 내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그것이 간다 할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어미고 가차가 실제 이 문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줄기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문장 속에서 뿌리는 이제 마치 줄기가 보이듯이 뿌리는 사전 속에만 있어. 사전 속에만 사전에 묻혀 있는 것이 어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 속에 드러난 것이 이제 어감부터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감과 어휘가 합해지면 하나의 활용 단어가 되죠. 활용 단어가 되는데 일단 큰 줄기만 얘기한다면은 이 활용이 이제 여러분 이 동사배라 표를 보면은 왼쪽에 수 이제 이 표 보는 방식 알려줄게요. 그걸 보시면 자 여기에 어간 써있죠. 어간 흰색 위에 어간 써있고 현색 위에 써있어요. 어간 이게 어간이 지금 얘기했더니 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문장 속에 나타난 그런 어근의 변화 형태. 여기도 어간이 써있죠. 어간. 그렇죠? 여기도 어간이 써있고 어간이 4개가 있죠. 어간이 4개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어간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낼 때 어간이 다르고 그렇죠? 현재나 미래. 그 다음에 또 여기 써있듯이 뭐 과거, 뭐 아우리스트 이건 뭔지 몰라도 뭐 금지, 그렇죠? 명령, 조건, 그다음 가정 이런 경우에는 어간이 또 달라져요. 어간이 그러니까 이 줄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듯이 명령과 중복 완료, 중복 완료는 어쨌든 과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 끝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어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요점을 요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색깔로 현재 미래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써있죠. 여기 책의 내용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간이 바뀐다. 일단 줄기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아우리스트, 금지, 그 다음에 원망이죠. 원망, 조건, 기울일 경우에는 어간이 각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명령의 경우에는 어간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완료의 경우에는 어간을 갖다 어떻게 만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굵은 덩어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간이 4가지가 있죠. 4가지. 근데 4가지 어간에 따라서 거기에 붙는 어미가 또 달라져요. 어미가. 그래서 그 어미의 형태는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어미. 1차 어미. 그렇죠? 1차 어미. 그 다음에 2차 어미. 명령 어미, 중복 완료 어미 이렇게 있죠. 녹색 밑에. 그래서 이제 어근은 한 가지지만은 어간은 어떻게 돼요? 어간은 형태가 지금 그 노란색 표시한 형태들에다가 현재, 미래, 과거 어간이 다르고 아우리스트, 금지, 원망, 조건, 기원이 달라야 다. 그 다음에 명령, 중복 완료 이렇게 여러 가지 어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룹을 묶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보세요. 내가 간다 하면 직설법이에요. 갈 것이다 하면 미래예요.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가리라 이것도 미래예요. 근데 간다면 하면 조건이에요. 가지 마라 할 경우에 금지예요. 갔었다면 과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인데 지금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일단 과거형을 쓰고 예년에 끝난 사실은 완료형을 씁니다. 이게 좀 더 구분됩니다. 우리말은 과거가 한 가지뿐이 없지만은 범어는 예년에 끝난 과거냐 지금까지 지속되는 과거냐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간이,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말을 할 경우에 동사를 사용해서 이제 말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서술을 쓸 경우에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도 할 수 있고 조건이냐, 원망법이냐, 원망을 희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이냐,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미가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미가.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경우에는 어미를 갖다가 현재나 미래는 어간은 현재와 미래가 달라요. 어간은 다른데 어미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미시티 바스타스타스 마스타안티 돼 있죠. 미가 1인칭, 그래서 단수. 시 한 번에 2인칭, 단수. 띠 한 번에 3인칭 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타스타스 마스타안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P에 써 있는 건 다시 또 얘기할게요.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약간 현재나 미래는 같은 어간을 쓴다. 같은 어미를 사용한다. 이제 말을 잘못했어요. 현재나 미래는 같은 어미를 사용한다. 단, 현재, 미래는 어간은 다르다. 예를 들어갖고, 현재는 가차띠 하면은 그가 간다예요. 현재에서는 가차띠 하면은. 근데, 미래 만들 경우에는 가미샤띠. 이샤가 붙어버려요. 이샤가. 어간 만드는 게 달라요. 가미샤가 돼, 가미샤. 이샤가 붙어갖고. 현재는 가차였는데, 미래는 어간이 가미샤가 되고, 근데 붙이는 어미는 똑같아요. 그가 갈 것이다는 가미샤띠고, 내가 간다 할 경우, 그가 간다 할 경우에는 가차띠는 똑같아요, 띠는. 그래서 미래나 현재는 어미는 똑같지만, 어간은 다르다. 어간이 어떻게 다른가는, 노란 색깔 표시한 현재 미래 밑에다 쭉 써놨습니다. 그건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아우리스트, 금지, 원망, 조건, 기원일 경우에도 어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하얗게 나와 있는 식으로다가 여기 써 있는 방식으로 이게 요약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붙이는 어미는 똑같아요. 마치 현재나 미래가 다 이시를 붙이듯이 이시를 붙이면 1인칭, 2인칭, 3인칭 되듯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암스트죠. 암스트, 맞담다, 맞다 하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에, 과거일 경우에, 아우리스트일 경우에, 금지일 경우에, 명령, 조건, 기업일 경우에. 그건 어미는 똑같다. 그러니까 어미가 같은 그룹끼리 보는 거예요. 어미가 같은 그룹끼리. 그 다음에 명령일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금지도 하나의 명령의 일종이지만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고, 명령은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독특한 별도의 어미를 사용합니다. 또, 중복 완료일 경우에도 이제 특이한 새로운 어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어미의 형태에 따라서 동사의 활용형을 갖다가 여러 가지 활용이 있는데, 동사형이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 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령도 있는데, 어미 형태에 따라서, 어간이 아니고 어미 형태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이제 그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미가 바로 1차 어미예요, 1차 어미. 그리고 여기 2차 어미, 그 다음에 명령 어미, 중복 완료 어미는 실제 문장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지 못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활용이 1차 활용이에요, 1차 활용.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다, 그가 간다, 이제 이게 1차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은, 이제 내가 간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걸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죠. 내가 가진다, 현재 수동태예요. 아까는 능동태였어요. 내가 간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법어는 간다 같은 말도 수동태가 있어요. 우리말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수동태 여기 써 있는 거 사역, 그렇죠? 그다음에 의욕, 강의 여기 2차 활용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2차.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보면 현재, 미래, 과거에 다 10가지가 있었죠. 활용이. 이 10가지가 다시 또 4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0가지가 되겠지, 40가지. 이제 합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40가지. 10가지. 그 다음에 수동태로 만드는 거 사역, 의욕, 강의 40가지에서 50가지예요, 변화가. 그렇대요. 근데 그 50가지가 또 어떻게 변화를 해요? 9가지 변화하죠. 단수, 양수, 복수,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40, 9, 40, 450까지죠. 벌써 막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밑에 여러 가지 분사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00여 가지 넘는 이 단어 중에서, 역할 중에서 어떤 건지 꼬집어낼 수 있어야 재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변화일 경우에도 많이 쓰는 게 별로 없었죠. 이것도 여러분 그냥 현재 하나만 해서 현재 이렇게 써서 미래는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이 중에 과거도 별로 안 나와요. 문장 속에서. 이거 뭐 수동태. 그러니까 현재하고 수동태 정도가 문장 속에서 자주 접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논사에서 소설책을 본다 보면 너무 소설책 그러면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시를 쓰기도 하고, 배다 같은 경우도 문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배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가집, 시에 대한 찬가집이기 때문에 범어가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는 책은 앞으로 논서기 때문에, 철학책이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 이것은 저것이다, 저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 정도 그냥 가끔가다 사역이 나오고, 가끔가다가 뭐 명령이 나오고, 인용할 때. 명령 같은 경우는 한참 범어 공부에서도 한 10번도 못 봤을 거예요. 10번 정도도.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범어 전체 문법의 동사 변화는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자,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해요. 1차 활용은 뭐죠? 1차 활용은 10가지 활용이 1차 활용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1차 활용. 쉽게 얘기하면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1차 활용이에요. 현재 얘기하든지, 미래 얘기하든지, 미래 표현하든지, 과거를 표현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금지시키든지, 조건물이든지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걸 한 번 더 꼬으면 2차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형은 뭐뭐 해진다 이렇게 꼬는 거고, 사역형은 뭐뭐 시키다, 내가 간다 가지고 뭐 나를 가게 하다 이럴 경우에 일단 사역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빠야, 아야 이런 말이 또 들어가 버리다 사이에. 그 다음에 의역형은 이제 뭐뭐 하고 싶다, 강의는 강조할 때. 그래서 앞에 1차 활용했던 걸 한 번 더 꽈가지고서 의미를 갖다가 또 변화시킬 때 2차 활용 언했습니다. 1차 활용된 거에 대해서 2차 활용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맨 첫 줄에 1차 활용, 2차 활용 써있죠. 이 의미가 뭔지 알겠죠? 1차 활용의 한 덩어리에 변화하고 2차 활용을 한 번 더 꼬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이게 큰 이제 개괄적인 얘기고, 이제 예를 갖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감이라는 동사에서 내가 간다, 가짜미, 가차미 하면 내가 간다예요. 그러니까, 아함이 마드라는 동사의 2인칭 단수예요. 내가 할 때는 아함이 아함 브라마스미, 나는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함자를 붙여갖고 아함 가차미 하면 내가 간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아함을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빼야죠. 왜? 가차미 속에 벌써 1인칭 뜻이 들어가 있죠. 가차미가 2인칭 단수죠. 이제 왼쪽에 수인칭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싱글라, 단수고 2인칭에서 뭘 붙여요? 미를 붙입니다. 뭐에서? P자 밑에 미라고 써있죠. 그래서 가차미 하면은 1인칭 단수기 때문에 범어는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게 누가 간다는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차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걸 가고 있을 때 가차띠 하면은 그가 가고 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어가 내재 있죠.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게. 이제 그 표에 보면은 또 PA 써 있어요. PA. 그래서 아까 500 몇 개 나왔죠? 이제 500 몇 개에다가 곱하기 또 2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1000 몇 개 나왔는데 곱하기 2 하니까 2000 몇 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는 범어로 빠라스마이 빠다. A는 아트만의 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책을 보면은 10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이 빠라스마이 빠다는 빠라라는 그런 형용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빠라가 이제 빠라에서 파생됐는데, 여러분 그 대명사표에서 따드의 변화를 놓고, 따드의 변화. 대명사표에서 따드의 변화를 보면은 따드가 따스마이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따스마이. 단수, 미격. 따드가 그것인데,
그렇죠? 3인칭이에요. 그녀, 뭐 아니면 그 남자 이게 따든데 따스마이라고 써있는 게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위격이에요. 이게 뜻이 뭐죠? 그를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줄에 대명사적으로 격변화하는 유형용사 한번 찾아보세요. 맨 밑에 줄 이 표에서. 그럼 여기에 빠라란 말이 나와요. 빠라. 빠라. 요 정도 위치에 빠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라가 뜻이 뭐냐면은 이제 남이라는 뜻이 남. 그러니까 바람 있다 할 때 바람 저쪽 바람 있다. 피안에 제기할 때 저쪽 언덕이죠. 그 어원이 같습니다. 바람 다 같은 말입니다. 바람 하면은 부사적으로 바뀐 거예요. 형용사가 바람. 그러니까 M자가 붙어갖고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있다 가신 분이시여 바람 있다. 근데 이제 빠라가 대명사적 형용사니까 따드처럼 변한다는 얘기죠. 사르바 일체 지자할 때 사르바도 따드형 변화한다는 얘기 있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따드형 변화. 그리고 수업 받은 사람은 다시 봐요.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험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빠라가 남이란 뜻인데 빠라스마이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빠라스마이 따스마이가 그를 위해서인데 빠라스마이 하면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배꼽페이지 책에 보면 빠라스마이 빠다라고 써있고 빠라는 말이에요. 구절 구 이게 빠다예요. 원래는 발에서 나온 거예요. 발. 근데 말을 할 때 어림없이 빠도 있고 말할 때 떨어져서 말을 해서 하나 나라가 그래서 이제 빠다 해가지고 클로즈 영어의 클로즈 그렇죠? 하나의 구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말, 남을 위한 구절인 뜻이에요. 남을 위한 구절. 빠라스마이 바다. 그 다음에 옆에 아트만의 바다 여기 써있죠. 아트만의 바다. 자, 아트만이 N자로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자음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로 나와서 아카마의 아카키예요. 아트만의 위격이 뭔가 위격. 아캄아에가 붙죠. 주격은 뭐죠? N 있으면 N 빼버리고 아트마 하면 주격이에요. 아트마. N 없으면 N 붙인다. 근데 이건 N이 있기 때문에 아트마는 나란 뜻이나 아트만 나란 뜻이에요. 나. 그런데 자음을 끝날 경우에는 아카마야 카키 아우아우 뺨뺨뺨 오꼭 악각 빗각각 암수 이변화에 거의 그대로 따릅니다. 단수 인칭 요거 하나만 빼고 단수 수격만 빼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트만의 단수 위격을 보세요. 악함 주대구 위 네 번째예요. 악함 에가 붙으면 위격이에요. 그래서 아트만의 뜻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말, 나를 위한 말이에요. 나를 위한 말. 이게 아트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빠라스마의 바다는 남을 위한 말, 아트만의 바다는 나를 위한 말 이렇게 되죠. 그럼 뜻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책에 109페이지에 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즈라는 그런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이 있는데 야즈 제사 지내다 제사 지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대다의 법원은 야지냐가 제사예요. 근데 희생제사 양이나 소를 죽여갖고 또 소도 제사에 써서 옛날에요. 말을 죽여갖고 마제 우제 그래서 이렇게 그 희생제사 지내는 게 야지냐예요. 그래서 야지하면 제사 지내다. 근데 이제 불교가 탄생하면서 불교의 영향으로 야지냐가 없어지고 그 후자로 바뀝니다. 꽃이나 향을 드리는 제사를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힌두교지 불교예요. 그거는 그 실질 내용은 엄청나게 불교를 표현했어요. 인도의 전통 바라보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살려가는 그런 희생제에서 이 꽃과 이제 그 향수, 향을 피우고 하는 이런 그 공양제로다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도 남부지방은 아직도 이제 그런 희생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남부지방까지는 북쪽에 불교가 북쪽에서 생겼는데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다 시대에 그런 이제 아주 끔찍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힌두 상원에서는 꽃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꽃을 뿌리고 꽃잎을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불교 영향이죠. 어쨌든 야지할 경우 야지냐면 제사인데 그 제사 지내는데
아까 이제 미시띠라는 말 했었죠, 미시띠. 그래서 야자띠가 되면은 뜻이 그가 제사 지내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야자띠. 근데, 이건 파라스마이 바다예요. 파라스마이 바다. 뭐예요? 남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야자띠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피자 밑에는 미시띠, 어떻게 돼요? 미시띠 마스타안틱이 써있지만은, A자 밑에 뭐라고 써있죠? A 밑에 아트만의 바다 밑에는 에세 때, 바에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써있죠? 그러니까 에세 때니까 3인칭에서 띠가 아니고 띠를 바꿔주면은 아트만의 바다가 돼요. 아트만의 바다. 나를 위해 하는 것. 그래서 야자띠 할 경우에는 나를 위해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야자띠 하면은 그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고, 야자띠 하면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이 돈 줘갖고서 49제 해주세요 한 예를 들어갖고 그래서 지낼 경우에는 야자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집안에 우환이 있어갖고 그쵸? 병 낫게 하려고 집안 자기 자식이든지 제사 지내면은 야자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르죠? 말은 제사 지낸다는데 하나는 자기 위해서 하는 거고 먼저 남한테 부탁받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트만의 바다는 아트만을 위한 거, 파라스마의 바다는 남을 위한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게 원래 구분법인데 지금은 이거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고 클래식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불경에 나오는 그런 아니면 인도의 고전에 나오는 읽을 때는 그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구별 자체가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원래 문법은 빠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실제 쓰일 때는 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트만의 바다가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어디 나오냐 하면은 자 2차형 보세요. 2차형 보면은 여기에 수동에서 수동. 어감 만드는 법이 복잡하게 써있고 어감 만드는 법이 어미가 써있죠. 어미가 뭐죠? 아트만의 바다 써있죠. 수동태에서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무조건 아트만의 바다 어미 써야 됩니다. 야를 붙이고 야때 하면은 수동태예요. 감일 경우에 감이라는 동사일 경우에 그렇죠? 그가 가신다 할 경우에는 감이야 때 감한 다음에 야를 붙이고 때를 붙여요. 야 때. 수동 어감 만드는 방식 수동 어미인 아트만의 바다 어미예요. 미시띠가 아니고 에세 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동사변 아주 이거는 뭐 한 1년 해도 이제 되게 힘든 건데 일단 개발하는 거니까 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세세하게. 자, 이제 일단 여러분 그 표에서 P자, E자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미래가 변화할 때도 파라스마의 바닥이 있고 아트마의 바닥 둘 다 있어요. 어디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형도 뭐 남을 위할 때는 파라스마의 바닥 어밀 써줘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때,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과거 어비스트 금지, 그 다음에 이 원망 조건 띄우는 경우에도 파라스마의 바다, 아트만의 바다, 어미들 따로 있고 어간도 또 불러나왔다는 얘기예요. 어간도. 그래서 P 숫자 있죠. P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여간 이 표를 보는 방식을 지금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표 보는 방식을.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할게. 이 동사가 다 이런 쉽게 변하면 좋은데,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어간을 만들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간 만드는 방식이 달라져요. 동사 종류가 10가지가 있어요. 어디 써있냐면, 어간 만들기. 여기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표가. 이게 이제 총 10류 동사가 있다. 10가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어떤 동사는 1류 동사고, 어떤 동사는 2류 동사고, 2류 동사는 어떻게 어간을 만들고, 다 달라요, 방식이. 이렇게 어간 만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2차형, 2차형 어간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떤 게 1류고 어떤 게 2류냐? 그거는 외워야 돼요. 사전 찾아보면은 이 감이란 말이 써있고 옆에다 숫자가 딱 써있어요. 1, 3, 7, 6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이게 6류구나, 7류구나, 5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찾으면은. 그러니까 사전 찾을 때 동사 어근을 찾아가고 그 옆에는 써있는 숫자가 그게 바로 그 동사의 류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총 10가지 어감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또 2가지로 묶여져요. 2가지다가.
뭐냐면 1종 활용이 있고 2종 활용이 있어요. 여러분 표에 있죠? 묶어놨어요. 1종 활용이 있고 2종 활용이 있어요. 1, 4, 6, 10 유동사는 어떻게 돼요? 1종 활용을 해요. 다시 말해 어간 만드는 방식이 한 가지뿐이 없는 것이 1종 활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 5, 6, 7, 8, 9 유동사는 2종 활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간 만드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어간, 약어간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사에서도 명사 변화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음을 끝날 경우에 어떤 단어는 이어간 명사가 있었고 삼어간 명사가 있었죠. 그거 어디냐면은 자음을 끝나는 기본표가 아카마야 각기 아와 뱀뱀의 원곡이었는데 명사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어간 명사, 분홍색일 경우 강어간, 흰색은 약어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삼어간 명사예요. 분홍색은 강어간, 하늘색은 중어간, 그 다음에 흰색은 약어간이었죠. 이렇게 명사도 강어간, 중어간, 약어간 이렇게 어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일 경우에도 이제 어간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어간 동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겠지. 이어간 동사가. 그래서 그거를 신유동사 중에 2종 활용 동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 1, 4, 6, 10은 어간이 하나밖에 없는 1종 활용이고, 그죠? 한 가지 종류로만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2종, 두 가지 종류로 활용하는 그런 그 동사는 어떻게 돼요? 2, 3, 5, 그 다음에 이제 7, 8, 9유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 이렇게 외치죠.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문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한번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책 읽으면은 그냥 뭐 1년, 2년 걸려도 이해 안 돼요. 이 표 만들 때 내가 3개월 걸렸어, 3개월. 이 4장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할까 연구하다가 이거는 아마 다운 많이 받아가는 게 동사일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법어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는 아이고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쉽게 돼 있다고. 이제 처음에 여러분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자, 이제 제1종 활용 중에서 제1유동사를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1종 활용 중에서 1유동사, 다시 말해 사전을 찾았더니 그 동사 어원을 찾았더니 그 옆에 일자가 써 있어요. 그럼 1유동사예요. 1유동사는 1종 활용이구나, 어원이 하나뿐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몇 유동사인지는 사전 찾아서 확인하는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변화하냐면 어근에다가 사전에서 찾은 어근에다가 R을 붙인 다음에 어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일단 R을 붙여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부트는 우리가 아는 단어죠. 부트 좀 했어요. 부트에 대해서. 자, 다시 어간. 그렇죠? 어간을 전환했다가 여기에 어미가 붙여갖고 이게 이제 활용형이 되죠. 그런데 이 동사는 이제 이 어근에다가 일단 어간을 만들 때 여기다 R을 붙여서 어간을 만든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현재, 미래, 무슨 거, 과거 이런 거는 또 다시 또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 어간을 또 붙여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를 붙이면 활용이 되죠. 이제 붙트일 경우에 붙트 하고는 이것이 바로 어근이죠. 어근. 알다 깨닫다. 부처님 할 때 붙다가 바로 붙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알다 깨닫다. 근데 붙트일 경우에 이제 여기에다가 R을 붙여갖고 보드하.
보드하가 되면은 이게 바로 어간이 됩니다. 그 보드하 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가 안다. 보드함이 내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가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화를 이제 분화. 우리 그 모음계 차별화에서 분화 브리띠 배웠었죠? 그 우는 원형이 울 경우에는 분화가 뭐죠? 위차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브리띠는 아우예요. 아우. 그 다음에 이일 경우에는 뭐가 되죠? 분화가 A고 이것은 I죠. 브리띠는 그렇죠? A차 변화, 확장 변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성질, 그 다음에 2차적인 확장 변화 이렇게 되는 건데 브리띠. 그러니까 붙들하는 이런 그 어근의 모음을 구나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우, 오, 아이에서 오로 만든 다음에 아를 붙여라. 이게 그 사전에 붙들한 동사 옆에 일 이렇게 써 있으면 혹은 이렇게 로마자로 일이라고 써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다른 문법 설명을 보지 않더라도 이 활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도 이 활용형 여기 나오는 활용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요 표시만 보고서 문법을 갖다가 이해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붙들하는 그런 이제 어근의 경우에는 우를 일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류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 행위구나 어간이 하나뿐이었구나. 그리고 오를 만든 다음에 아를 붙이면은 어간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시띠, 이제 에세때, 뭐 아땀땅 같은 그런 어미를 붙이면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제4리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일종 활용. 활용이 하나뿐이없는 일종 활용에 속하죠. 제4리 동사도. 여기에는 어근에다가 야를 붙여요. 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시뜨라는 어근이 있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시뜨가 있어요. 시뜨. 이건 성취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옆에 숫자를 보니까는 4자가 써있어요. 혹은 이렇게 4자가 써있어요. 아, 그럼 4류 동사구나 하고 할 수 있어요. 1460은 일종 활용이니까 어간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종 활용은 어간이 2개짜리죠. 야구간, 강어간. 이건 하나짜리예요. 근데 그 사리동사의 어간 만들기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야를 붙여라. 이렇게 있죠, 야. 그러니까 시뜨흐야. 시뜨흐야 하고는 일단 어간이 돼요, 어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시띠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경우에. 그래서 띠자로 붙이면은 시뜨야띠. 야띠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시띠.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그가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성취한다. 그러니까 시뜨가 시달다 태자할 때 시뜨예요. 시뜨 아르타, 시달다 시뜨가 시뜨. 시뜨 성취한 분이에요. 목적, 아르타는 목적 성취하고 시달다 때 시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류 동사의 경우에는 야를 붙여서 그 어간을 만듭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회보면은 이제 다시 보세요. 그 어간 만들기 표를 보면은 일종활용의 경우에 자, 일류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꺾인 가루 속에 분화하라고 써 있죠. 꺾인 가루 속에 모음을 분화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모음을 갖다가 그 다음에 뭘 붙여요? 아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미를 붙여갖고서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리 동사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근인데 어근에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죠. 그냥 원래 어근에다가 뭘 붙여요? 야를 붙이면은 어간이 되는 뜻입니다. 어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용기동사 여러분 책을 보면은 이 114페이지 가운데쯤에서 용기동사는 이제 그 역시 아를 붙여서 어걸 만드는데 분화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갖고 의식도 던지다. 이
버머 수업은 1시간만 빠지면 하나가 다 넘쳐요. 다 들어가지. 하나를. 계속 이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꼭, 녹화된 거 이제 봐서 확인하세요. 묻고 싶고, S 밑에 점이 있죠? 던지다. 이게 이제 어근이에요. 어근인데, 이것은 몇 하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6자라고 써있어요. 6자. 그건 로마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아, 그럼 용류구나. 용류는 어떻게 돼요? 아만 붙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끝이 빠. 빠가 되면은 이게 바로 어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단수 1인칭 경우에 이제 미를 붙이고 2인칭은 C를 붙이고 3인칭은 B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끝이 빠띠 하면은 그가 던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끝이 빠띠. 근데 R을 붙인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했던 1, 2동사일 경우가 R을 붙여요. 1, 2동사는 분화시킨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모음을 분화를 만든 다음에 합니다. 이게 분화가 되면 이 얘니까 A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류가 아니고 용류이기 때문에 분화화 시키지 않고 그대로 R을 붙인다. 이게 색정이에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제12동사. 이제 아직도 일정 원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간 만들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어간 만들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이종 원형이죠. 이종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12동사. 이거는 어근에 아야를 붙인다. 아야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냥 아야만 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단장 앞에 있는 단모음은 분할을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있지만 단어 중에는 이 모음이 하나인 자음이 하나인 단어도 있지만 끝나는 자음이 하나인 단어도 있지만 뜻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자음이 하나예요. 단자음이에요. 이름이 단자음이에요. 근데 자음이 두 개가 연결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찐뜨. 찐뜨는 어떻게 돼요? NT가 다 자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자음이 아니고 복자음이에요. 복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고 찐뜨는 이런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어근 마지막에 단자음 앞에 있는 단모음은 군화로 됩니다. 그러니까 복자음이 아닐 경우에는 군화로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모음을 단자음 앞에 있는 모음을 갖다가. 다음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1번과 같이 위치에 있는 아의 경우에, 아는 장화가 되어서 장모음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래의 장모음 및 둘 이상의 장음 앞에 있는 모음은 변화하지 않는다. 원래 장모음이든지, 그죠? 모음의 변화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모음이 원래 장모음이든지, 아니면 둘 이상, 그러니까 찐트처럼, 둘 이상의 장음이 있는 앞에 있는 모음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근의 마지막에 있는 모음은 브리티브 됩니다. 군화가 아니고 2차 변화, 한 번 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E의 I에서 I까지 간다는 얘기죠. I까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에 보고는 써놨습니다. 심리동사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4개 다 써놨어요. 이게 암호예요, 암호. 보면 뭐라고 써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G. 그렇죠? 군화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장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X 변화하지 않는 거, V, 브리티브 되는 거, 이걸 약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동사는 이렇게 이제 군화화, 그러니까 단모음을 군화시키기도 하고 단자음 앞에 있는 모음 갖다가 이제 이 단음은 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왜? 두 개 이상의 이제 자음이 왔을 경우에, 복자음 이상이 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브리티브 되는 모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근 마지막에 모음이 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음을 변화시키고 나서 거기에다가 아야를 붙여요. 아야. 이게 바로 심리동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쭈루가 훔치다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단자음 앞에 있는 우저우. 우인데 아까 그 원칙을 보니까 이우리는 분화가 됩니다.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쭈루가. 우의 분화가 오죠. 그러니까 쪼르가 된다는 얘기죠. 쪼르예요.
그런 다음에 아야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쫄아야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 심동사의 어간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미시띠 이런 붙일 경우에는 이제 단수, 즉 그다음에 직설법, 현재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쫄아야띠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 쫄아야띠. 그가 훔친다 이렇게 됩니다. 쫄아야미 하면 내가 훔친다. 쫄아야시 하면은 이제 내가 훔친다, 당신이 훔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생각을 비우는 것도 수행이지만은 정밀하게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비우기는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비우는 게 사실 더 어렵죠. 비울 수도 없는데 계속 망상이 떠오르는데 근데 그럴 바에는 정밀하게 이렇게 집을 이제 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한 수행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것보다 비운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채우는 거는 정밀하게 채우는 건 확인이 되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은 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이제 그 정의적 목적을 성취시키는 거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달란트 사상이 있어갖고 누구나 태어나면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소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살아라. 직업 소명사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만 할 줄 아는 거, 자기 할 줄 알고 잘하는 것 하나만. 근데 불교는 태어날 때 그 업보 때문에 어떤 능력을 있을지 몰라도 자라나면서 수행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다가 확 늘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몸도 달라질 수도 있고, 머리도 좋아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직적인 방향의 그런 그 수행, 그러니까 신앙만이 아니고 수행이라는 이제 그런 것이 추가된 것이 불교다. 범어 공부도 그 중에 일종이다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이런 수행 말고 다른 수행을 할 수는 없겠는데 이것도 수행을 생각하고 이제 공부하세요. 그리고 실제 이 범어 인터넷 그 범어 사이트 인도 사람들이 만든 데 보면은 이제 앞에 그런 말이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범어 공부는 수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 수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제 146 동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개관을 했는데 어쨌든 어간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146이다. 그래서 일종 활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종류 활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시디가 붙는 것, 그러니까 단수, 직설법, 현재 이 얘기만 했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 여러 가지 변화 형태가 있다. 한번 쭉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보면은 루프라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올라가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올라가다, 루프. 사전을 찾아보니까 루프라는 단어 옆에 일자가 써 있어요. 딱 일자가. 찾아보니까 루프한 다음에 클라임 올라가다 이렇게 뜻이 써 있는데 보니까는 1 이렇게 써 있어. 1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1하고 괄호해놨죠. 이건 인류동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류동사 어떻게 돼서 이 표를 보세요 다시. 인류동사는 운하화 플러스 되어 있죠. 그럼 루후에서 우의 운하화가 우오아우 로후가 되죠. 로후에다가 아를 붙이면 이게 어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로하. 그 다음에 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세요 다시. 직설법 현재예요. P는 파라스마이바다, A는 아트마네바다 이렇게 뜻합니다. P는 파라스마이바다, 남을 위한 말. 아트마네바다는 A는 나를 위한 말 이런 뜻이에요. 아트만을 위한 말이다. 자, SG는 단수예요. 단수 인칭. 로하미 뭘까요? 내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다음 로하시는 당신이 올라간다. 로하띠하고는 그가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로해는 에세테니까 미시띠 에세테는 아트마르바다예요. 현재.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로하세는 당신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로하떼 하면은 그가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 갖고 그 사람 스스로를 위해 갖고 이렇게 됩니다. 듀아는 어떻게 돼요? 바스타스다스 일단 이제 거기까지만 해보죠. 로아바흐 이게 이제 이 휴지 위치이기 때문에 흐를 쓴 거예요. 스를 쓴 게 아니고
휴지 위치에서는 스가 흐가 되겠죠. 휴지 위치에 까따, 빠스, 흐 이런 것만 올 수 있어요. 휴지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제 로하바흐 이렇게 쓴 거예요. 로하바흐. 뜻이 뭘까요? 1인칭이기 때문에 또 플러스 마이 바다이기 때문에 또 듀얼이기 때문에 우리 두 명이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로하 타흐 하면은 당신 두 명이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당신 두 명을 위해서. 니들 위해서. 그렇죠? 로하 타흐 하면은 그들 두 명이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그들 자신들 위해서.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 PM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마스터 안티, 역시 말씀하신 마스터 안티 이렇게 있죠. 마흐트 안티 이렇게 있죠. 휴지칙 때문에. 로아마흐, 그들이, 우리들이 올라간다. 우리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로하타, 우리 두 명이 올라간다.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로한띠, 우리들이 여러 명이 올라간다. 잘못 얘기했어요. 나도 헷갈려. 그들이 올라간다. 그렇죠? 로한띠. 3인칭이니까 그들이 올라간다. 이제 남을 위해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직설과 비현재고, 직설 비현재는 여러분 거기서 있듯이 이제 보세요. 자, 이 표를 보고는 어감 만들기 위해서, 현재 밑에 써는 거 보세요. 이종은 강어간, 1, 2종은 어떻게 돼요? 활용어간 이렇게 써있죠? 1, 2종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강어간이니까 우리가 2종 활용은 아직 안 했어요. 2종 활용은. 그러니까 두 가지 강어간, 여간 있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이건 제외시키고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서 1종일 경우에는 뭐 어차피 어간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써주면 되고 밑에 보니까 1, 2종은 활용어가 써있죠. 여기서 배운 그냥 이 어간을 써가지고서 현재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망법을 보죠. 원망법 보면은 어떻게 있냐면은 1종은 뭐라고 써있죠? 1종 활용어간 이렇게 써있죠. 1종 활용어간. 그 다음에 어미는 뭘 붙일까요? 어미는 여기 써있는 2차원을 붙이는 거예요. 암스트 맞답니다. 맞안 이거 붙이는 거예요. 2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루후에 그냥 보통 활용어간은 로하죠. 로하인데 로하에다가 뭘 붙여요? 암을 붙여봐요. 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원망법을 보세요. 옵테이티브. 원망은 희망하다 이런 뜻인데 희망. 영어에 우두시두 같은 거. 우두 뭐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인데 로함, 로해얌 좀 변화가 있지만은 로해얌에서 암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칭 경우에 그때는 암스트인데 스가 이제 휴지 위치니까 흐가 돼가지고 로하흐한데 로에 흐가 됐어요. 조금씩 몸의 변화가 있긴 있죠. 이것까지는 표시를 못해요. 이거는 또 별도로 외웠어요. 그냥 별도로 익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인칭 이제 그가 모르고자 한다. 원망법 희망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암스트 로헤뜨 됩니다. 로하에다가 이뜨가 붙었죠. 이뜨. 뜨라기보다 아이가 앞에지면 A가 되죠. 그래서 로헤뜨 이뜨가 붙었다라고 보면 좋겠네요. 이뜨. 그 다음에 이제 명령법을 보세요. 명령법일 경우에 자, 이 표에서 명령법은 어간을 어떻게 쓴다고 되어있죠? 1, 2종 활용어간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뭐 별 변화 없이 그냥 쓰면 돼요. 로하에다가 그 대신 어미는 바뀌죠. 무슨 어미는? 명령어미다가. 그죠? 명령어미는 아니, 휘, 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빠라스마일 바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내가 올라갈 테다. 올라가자. 렛츠가 원래 명령이죠. 렛츠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때는 로하니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 올라가. 그 경우에는 로하. 그렇죠? 로하. 이 표에 보면은 동그라미 표시한 게 아무것도 안 붙었던 얘기예요. 그냥 어감만 써가지고, 어감만 써가지고 영자 표시되어 있죠. 어미에서. 2인칭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은 어떻게 돼요? 로하뚜. 그를 올라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를 올라가게 하라. 그러지란 말 안 하더라도 로하뚜 하면은 올라가게 해. 이런 뜻입니다. 로하뚜. 명령형.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일 경우에 과거. 이제 과거일 경우에 보세요. 과거 만드는 방법은 이 표현 보면은 뭐 이종원 강어가 아니건 하지 말고 어쨌든 일종이기 때문에 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 플러스 1, 2종 활용어가 되어 있죠. 앞에다가 아를 하나 더 붙인 다음에 노화를 붙인 다음에 1, 2종 활용어를 쓰라는 얘기예요. 과거는. 그 다음에 과거일 경우에 어미는 뭐죠? 이처음이죠. 암스트 맞다부터 맞다 이쪽이죠. 그래서 이처음이 미시티가 아니에요. 과거일 경우에는 현재 미래만 미시티고 과거일 경우에는 암스트 맞다부터 맞다 이쪽 이처음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R을 먼저 앞에 붙이고 로하에다가 R을 앞에다 한번 붙이고 명령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명령. R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암스트 맞다부터니까는 과거, 지금 과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할 경우에는 아로함. 그렇죠? 아로함 하면은 내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당신이 올라갔다 할 때는 암스트니까 아로하스인데 휴지치에서는 아로하크 그 자리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올라갔다 할 경우는 아로하뜨가 됩니다. 암스트 올라갔다 1인칭. 아가 붙이면은 아가 이제 앞에 붙이면은 과거를 표시합니다. 지금 이 실제 과거의 문면이 아니고 아우리시트도 되게 이제 의미가 과거인데 어쨌든 이 동사 어간에 이제 어간이나 어간에 앞에 아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게 과거의 의미구나. 과거 이제 아우리시트인지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과거의 의미구나 알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 표현할 때 했다, 왔다 이렇게 하죠. 법원은 아자를 붙인다고 이제 앞에다 아를 붙이면 과거가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갖고 먹는다 할 때 과거를 만들려면 아 먹는다 하면 과거예요. 그다음에 예쁘다는데 이제 예뻤다를 만들려면 아 예쁘다 하고 과거예요. 아자로 붙이면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동사의 앞에 아가 부정이나 이제 그 경우에는 아자가 적두사일 경우에. 그러니까 동사보다도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가 붙으면은 이 부정의 뜻이에요. 아는 아니 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동사 활용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고 과거를 나타낸다 이렇습니다. 아가차 할 경우에는 아의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다. 그러니까 감하면은 가다고. 아 장음이 붙으면은 아 장음은 적두어인데 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쪽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쪽 히어, 투 히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강 할 경우에는 오다의 뜻이 되죠. 그래서 아가 찾기 하면은 이게 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두어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하는 뜻이고 니르 할 경우에는 니르, 니흐, 니스 다 같은 계통의 말이죠. 으르스가 그렇죠? 모음형은 니르고 그 다음에 빠까스가 오면 크고 그 다음에 가짜다가 오면 스예요. 니르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건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조, 어웨이 강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니르바나 할 때 바 하면은 굴다인데 니르 하면은 불어버리다 하는 뜻이에요. 불어버리다. 그래서 여기 적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두 별도로 얘기하죠. 아가짜 때 할 때는 이건 상어. 그리고 이제 이 부정의 뜻, 아는 뒤에 자음용어는 안을 쓰고 모음용어는 안 씁니다. 반자. 영어도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부정은 아니지만은 아하고 아니라는 그런 부정관사가 있죠. 아보이하고 그다음에 안아오고 한 시간 할 때 H자가 이게 발음 안 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도 이거는 물론 뜻은 전혀 달라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부정의 적두사 아가 이제 자음 앞에 쓰는 거고 아는 모음 앞에 쓰는 거예요. 어쨌든 동사 활용어 앞에 아가 써 있으면 과거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주의해주세요. 여기까지